일본 정부에서는 최근 한국에 대한 언급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아베 총리를 비롯 내각에서는 거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직접 표출하지 않았는데 왜 이제서야 많이 오르내리는지와 앞으로 일본 정부가 어떤 모습을 취할 것인지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라진 일본 언론 근황. 일본 언론과 정부의 한국에 대한 언급은 대부분은 부정적인 것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일본 신문 기사를 모아놓은 주요 포털을 살펴보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는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가져온 기사들도 한국이 잘 안되는 걸 보도한 기사들만 모아서 가져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런 일본 언론의 보도 행태는 작년 수출 규제 때 양국이 본격적으로 경제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고, 한국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양산시키며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특히 아베 내각의 지지율을 받쳐주는 데 기여하는 일본 극우신문의 활약은 상당히 두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일본 여론의 기조가 상당히 작년과는 바뀐 분위기가 계속해서 눈에 띄는데요. 전세계의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일본의 일부 언론은 한국이 현재 방역 모범국으로 펼치는 활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일본의 상황을 한국과 비교하며 일본도 배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합니다. 극우 언론인 산케이조차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다고 조명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의 이러한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일본 정부. 한국은 일본과 동급이다. 아베 총리는 1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모습을 봤을 것이라며 방심하면 한국처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위중한 사태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아베 총리가 할 말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은 한국보다 검사 수치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한참 더 방역에 뒤져있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 증폭 PCR 검사 실적이 한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지적에 시달리던 아베 내각인데, 한국이 최근 상황이 안 좋아지자 좀처럼 안 하던 한국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꺼내는 것은 무슨 의도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재생 담당상은 17일 NHK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역사를 보더라도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도 제2파 두 번째 파도는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이나 독일을 보더라도 두 번째의 큰 파도가 일어나서 오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담당상까지 겸하고 있는 경제상이 다시 한번 한국을 언급한 것입니다. 총리나 경제장관이 연속으로 한국의 실패를 언급하며 일본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인데, 우선 이것은 한국과 일본을 동급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1차적으로 위기를 맞았는데 일본은 추가 위기가 오지 않았으며 한국은 클럽 등에서 방심했다가 2차 위기를 먼저 맞은 게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입니다. 또한 독일도 같이 언급함으로 해서 사실상 일본은 한국과 독일 등 방역 모범국과 동급이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중국도 한국 예를 들면서 자신들도 한국과 같은 방역 모범국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비슷한 맥락입니다. 실제 빌 게이츠 재단의 멜린다 여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한 국가로 한국과 독일을 꼽았습니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중국과 일본은 자신들도 한국, 독일과 같은 방역을 잘하는 나라의 선상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베 내각은 이제 한국, 독일을 넘어서 2차 파도가 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야심찬 발언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일본, 한국의 또 다른 초강수 등장시키겠다. 최근 일본의 중도 언론에 속하는 마이니치 신문조차 한일 간의 화해 모드를 조성하고 방역 협력을 하자는 사설을 실으며 양국 외교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정부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거리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는 것은 아베 총리의 자민당 지지율에도 근거하고 있는데요.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베 총리 내각의 지지율은 45%로 추락했다고는 하지만 과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아베 내각은 코로나 대응 실패에 대한 추궁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재한 것입니다. 지지율이 높으니 아베 총리가 연임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 총리는 자민당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과는 계속 거리를 두면서 강경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협력하지 않는 방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초강수를 등장시킬 가능성이 큰데요. 최근 한국 정부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요건이 모두 제거가 되었으므로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사실상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주지 않고 수출 규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5월 말까지 일본이 답하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WTO 제소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아베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일각에서는 내년에 일본 도쿄올림픽이 열리지 않을 확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데 한국 카드가 좀 더 빈번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패턴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아베 총리의 개헌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자위대의 활용 범위를 늘려 선제적인 무력 시위가 가능하게끔 하면 작년 초에 있었던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함정에 다가왔듯이 독도 근해에도 출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자위대 가동은 아베 내각이 무엇보다 가장 추진하기 좋은 한국과의 마찰을 일으키는 방안입니다. 수출 규제와 같이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으며 내각 지지율에 따라 자위대를 가동하여 대대적인 보도가 나가면 되기 때문이죠. 그럼 국내의 관심을 한국으로 돌리기가 훨씬 더 간편해져 개헌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본 주변에는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이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국가들을 선제적으로 군 도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보다는 일정 거리를 두면서 내각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베 내각의 동향을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1일 블룸버그 온라인 기사에서 기술 한국이 종이 일본을 이겼다는 제목으로 최근 C19 대책으로 각국 정부가 국민에게 현금 지원하는 시스템의 차이를 소개했습니다. 이 기사는 일본에도 블룸버그 일본어판과 야후 재팬을 통해 일본 국민들에게도 공개되었습니다. 완전 벌집 쑤셔놓은 것이 되었는데요. 그리 말들이 많은지 앞뒤 좌초 지정을 알아봤습니다. 블룸버거는 한국의 57세 트럭 운전사는 정부에서 40만원을 받는데 1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로 기사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국의 280만 가구는 국가의 현금 지급금을 수급받는데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며 자동으로 은행 계좌에 입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일본은 도쿄에서 10만엔을 지급 신청하려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구청 밖에서 줄을 서야 했는데 온라인 신청 시에 비밀번호 재설정을 직접 구청에 와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현금 지급 속도와 효율성은 너무나 대조적인데 정보기술 시스템이 진행된 한국의 행정 인프라가 종이 서류 중심의 일본보다 더 신속하고 합리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19일 기준 80%의 가구에 아무 문제 없이 지급이 완료되었는데 일본은 이제 우편 신청서 발송과 회신용 우편 접수와 온라인 신청서 재확인 등 언제 지급이 될지 암담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블룸버거는 처음 이야기한 한국의 트럭 운전사와 비교하며 일본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는 고바야시 나미 씨는 온라인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시스템 충돌이라나 뭐라나 우편 신청서를 다시 기다리고 있고 이제는 정말 언제 올지 완전 포기 상태입니다. 라는 고백을 결론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미 이런 사태는 영상을 통해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준비도 안 돼 있는 마이넘버 카드를 사용해 온라인 신청을 받다 보니 갑자기 마이넘버 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처음부터 뒤죽박죽 됐었죠. 겨우 발급받아도 사용하면서 인증서가 뭐냐, 잠겼다, 풀어달라 등의 절차 문의가 급증하면서 각 관공서의 한 전화기에 150명 이상이 대기될 정도로 혼란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마이넘버 카드 신청 사이트에는 혼잡합니다. 시스템의 처리가 지연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밤늦은 시간 접속해주세요. 등의 공지사항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공서에는 중복 신청한 온라인 신청서를 일일이 출력해 다시 분류하고 중복건을 제외하고 다시 정리하느라고 업무가 쏟아지니까 아예 우편으로 신청해주는 것이 더 빠르다 라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직원을 대폭 늘려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중복과 오류로 쏟아지는 수십만 건의 신청서를 출력 후 확인하는 것은 불가항력이라고 합니다. 구청장은 완전 인해전술처럼 몰려옵니다. 온라인 신청이 우편 신청보다 몇 배나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은 본말전도이고 지자체의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시스템이다 라고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사태는 지난 4월 초에 CNN의 기사를 통해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미국 CNN에서 일본은 외출 자제를 근본적으로 못하는 국민이다 라는 충격적인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특히 2019년 일본 정부의 데이터에 의하면 일본인들의 80% 이상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 자체가 안 된다 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일본인들은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및 화상회의에 익숙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클라우드나 원격 접속 등을 하는 업무가 낯설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전자서명이나 자필서명 대신에 회사 스탬프나 인감 도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일본인들은 직접 얼굴을 대하고 작업을 하는 대면 작업 문화가 뿌리 깊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의논하고 합의하고 통지하는 과정이다 보니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CNN과 블룸버거까지 일본의 후진성을 지적하면 인정을 하고 한국에 배우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 정상인데 일본 네티즌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일본은 한국처럼 개인정보를 통째로 공개하지 않는다. 한국처럼 주민등록번호로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연결하면 편하겠지만 개인정보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다. 글로벌 시스템과 비교하라. 그리고 일본이 더 나은 점을 찾으면 된다. 편리하다고 후진국이 될 수 없다. 한국의 시스템은 인권 침해와 보안 문제를 항상 불러온다. 블룸버거는 평소 반일 기사를 쓰니까 신뢰할 수 없다. 일본인들은 마이넘버와 계좌 정보를 연결하면 인권 침해라며 정부를 비판한다. 한국은 빠르다는 것 외에는 너무 많은 단점이 있다.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단점을 설명해라. 그래, 늦다. 그러나 일본은 개인 급부금 외에 엄청난 개수의 협력금과 보조금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쏟아지고 있다. 보상이 넘치는 부강한 국가라는 것을 알기나 하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들에게는 빨리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독일 등 선진국은 1인당 100만엔 등의 엄청난 현금을 송금하는데 당연히 철저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사기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나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은 옛날부터 전 국민을 주민등록번호로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범죄를 하면 빨리 해외 도피를 하게 된다. 이런 나라와 일본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온라인 신청하라고 하니까 그렇지. 일본은 일본의 상황에 맞도록 잘하고 있다. 한국은 관심 없다. 확실히 속도감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IT로 감시당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불쌍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을 부지런히 달고 있습니다. 우스운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댓글인데 좋아요가 몇천 개씩 달리고 있습니다. 댓글 중에는 일부 이번 기회에 일본이 IT에 집중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힘내자 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무조건 한국은 싫다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당연한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 역사 왜곡을 쉽게 하는 일본인들이 보입니다. 오늘도 방구석에 숨어서 블룸버거의 기사에 부지런히 댓글을 달고 있는 일본인들이 안타깝네요. 우물한 개구리도 아니고 완전 냄비 속 개구리네요.